대구 경북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어요. 아침마당 대구입니다. 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직업이 있고 저마다 타고난 소질이 있는데요. 오늘은 목소리를 전달하는 직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요. 우리도 목소리로 이제 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진연 아나운서는 만족하세요? 목소리로 뭐 먹고 사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 목소리는 사실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지만 아, 그래요? 예, 제 마음에 안 직업, 들어요? 예, 목소리는 뭐 제가 생각했을 때 그저 그렇고 괜찮은데. 예, 직업은 굉장히 만족합니다. 아주 아. 어렸을 때부터 저는 아나운서가 되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네. 지금 그 꿈을 실현한 지금 굉장히 만족하면서 그렇군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방송을 하면서 또 노래교실 강사로 활동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이러면은 이 통통 튀는 목소리에 선생님 막 힘이 난다 막 이러실 때마다 제 보람을 느껴요. 예. 김 어떠세요? 쌤은요? 두 분보다는 네. 좋은 목소리는 아닌데 좀 네. 다양한 소리를 내면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뭐 팔색조다. 아하. 팔불출 아니고요. 아니 이게 일이 다양하니까 이제 조금 전에 공식 행사 같은 데 가서는 잠시 후 2시부터 본 행사가 시작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막 좀 가벼운 그런 사람들을 쉽게 이야기하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장윤정 씨 같은 사람은 굉장히 행복해요. 매사에 긍정적이거든요. 이렇게도 가고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뭐 좀 어른들하고 노래방을 가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연세에 맞춰서 날 버리고 가시는 내 마음 예. 이렇게 또 장으로 알겠습니다. 가기도 하고. 팔색조 아직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합니다. 많이 남았는데. 오색조를 조금 이따 다시 볼게요. 예. 근데 오늘 나오실 분들은 좀 더 특별합니다. 이 목소리로 꿈을 이루고 네. 또 다른 분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빛을 주는 분들이거든요. 세 분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나와주세요. 네, 어서 나와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 세 분의 여성분 네, 나오셨습니다. 앉으세요. 자리해 주시고요. 제가 근데 세 분 중에 두 분 정도가 좀 낯이 익어요. 두 분이. 네네네. 저도 일단, 그런 것 같아요. 네. TV에서 뵌 분도 계시고. 네. 네. 그리고 한 분은 나오셨어요? 작년에 네. 네, 어르신들 모시고 나오신 분 아니세요? 맞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작년에 제가 나와서 모시고 나왔을 때 이렇게 네. 인사를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네. 지금까지 이런 사람은 없었다. 없었다. 선생인가 매니저인가. 네, 최고가 신하들이란 영화의 그렇죠. 여주인공들을 모시고 매니저 맞아요. 역할로 나왔었고요. 네.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다시 오신 반갑습니다. 걸 환영하고요. 네. 그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처음 보는 분도 많이 계시니까 네.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 한번 드려주세요. 네. 네, 세상의 좋은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아이들을 꿈꾸게 만드는 동화구연가이자 인형극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는 주석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해는 문해교실 강사이자 어르신들 매니저로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직업이 바뀌신 건 아니죠? 직업이 바뀐 건 아니고요. 제가 처음 동화 구연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교육들을 받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네. 거기서 확장이 돼서 문해교육 강사를 한 10년 이상 했었고 결혼 이주 여성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치는 강사들 아하. 또 동화 구연뿐만 아니라 인형극까지 접목해서 지금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목소리 분야의 멀티플레이어라고 아하. 제가 예. 이렇게 네. 자 다음 분은요 네. 한 최근 몇 달 동안 거의 뉴스에 매일같이 등장하신 분이시죠. 아마 오늘 시청자분들 저 사람 나왔네라고 네. 하실 것 같은데 진짜요. 직접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수어통역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최근에 코로나19 브리핑에 또 브리핑 수어통역사로 활동했던 유선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은 이제 수어를 곁들여서 하는 인사가 네, 조금 더 그러니까요. 익숙하실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수어로 한번 더 해주시겠어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수어통역사 유선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분은 그냥 손짓이 안녕하십니까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목소리시니까 네, 네. 어쨌든 잘 나와주셨고요. 다음 분은 제가 소개를 해드릴 때 그래요. 어떻게 해요? 같아요. 비비각 씨시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비비각 예. 씨. 저는 그 서정아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네. 있는 가수 서정아, 비비각 씨를 부르는 가수 서정아인데 요즘에 서정아라는
이름보다는 비비각시로 불리워지고 있는 가수 서정아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각시, 비비각시. 각시. 예, 이게 노래 교실에 우리 회원님들이 그냥 좀 마이크 없나? 당신을 기다릴게요. 요거만 나오면 그냥 어머니 다 쓰러져요, 진짜. 그 인기를 네. 노래 한 소절 딱 부르면 실감하시죠? 이 세상 끝나는 그 끝에서라도 당신을 기다릴 때요. 진짜. 이 노래면은 거의 뭐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네. 아니 근데 그 비비각시 진짜. 뭐 가요제도 생겼다는 게 정말이에요? 비비각시 가요제가 네. 작년에 제1회 비비각시 가요제가 시작이 됐어요. 네. 그전 출연자가 다 비비각시를 부르는 그런 가요제인데 야. 정말 아니 그 가수가 자기 노래가 히트하는 것도 정말 굉장히 행복한 일인데 그러니까요. 그걸로 가요제가 생긴다는 건 정말 아.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러니까 행복한 출연자들이 일이죠. 다 그 노래만 부르는 거군요. 그렇죠. 이야, 시원하네. 야, 뿌듯하시겠습니다. 네, 네. 그만큼 지금 인기를 누리고 계신데, 근데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큰 아픔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부터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요. 네. 예, 서정아 씨 얘기부터 듣겠습니다. 가수 생활을 하시던 중에 네. 암 선고를 받으셨다고요. 제가 그 2004년도에 이제 그 드라마 OST로 데뷔를 했고요. 데뷔를 하고 나서 뭐 쏩니다라는 노래를 발표해서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했고 따라갈래요라는 노래 또 발표해서 정말 활발하게 그 제2의 장윤정이라는 타이틀 그 기사가 늘 붙어 다닐 정도로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갑상선 암 선고를 예.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런 그렇죠. 얘기를 듣고 그리고 수술을 하게 되면 목소리를 잃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서 정말 너무 좌절하고 정말 우울증에 정말 너무 많이 시달렸던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참 고민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때 수술을 어떻게 받으셨어요? 네, 이제 수술을 안 받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왜냐면 그래서 일단 제가 노래를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저희 부모님이 주신 또 제 또 생명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수술하기로 결정을 했죠. 예. 네, 그러니까 수술은 잘 수술은 된 잘 거죠? 돼서 어. 네, 지금은 너무나 뭐 지금은 뭐 그 전보다도 더 건강한 네. 네,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술로 인해서 이제 목소리가 약간 변했다고 들었어요. 지금도 살짝 허스키한 목소리는 좀 남아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데뷔할 때 목소리는 굉장히 목소리가 맑다는 얘기를 많이. 청아한? 네. 지금도 맑으신데요? 근데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느끼는 거예요. 약간 이제 허스키한 목소리가 배어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발표했던 노래들을 한 곡도 부를 수 없을 정도로 목소리가 완전 허스키하게 변했고, 아하. 세상에. 예, 그리고 완전히 그냥 정말 남자 목소리처럼 고음을 낼 수가 없을 정도로. 아이고. 예, 그런 목소리니까 노래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수가 자기 노래를 못 부르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얼마나 상심이 크셨을까 싶어요. 그때는 네.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나고요. 그냥 그 집에만 있었던 집콕 그냥 집에만 있고 뭐 할 건 없으니까 계속 책만 읽고 예, 막 그 사람들하고 소통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나는 이제 가수로서는 응. 끝났구나라는 네. 뭐 그런 생각도 혹시 하셨어요? 했죠. 가수는 끝이구나. 네네. 왜냐면 제일 중요한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네. 그러면 난 노래를 못하면 뭘 하지? 막 할 것도 없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평생 그냥 노래만 해왔기 때문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아하. 아이고. 상상조차 하기 싫은 그런 네. 지금 네. 그때 아픔을 다시 지금 꺼내고 계신데 네. 그러면은 어떻게 극복을 하고 다시 재기를 하신 거예요? 그때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는 얘기도 했었지만 저하고 저를 좀 많이 아껴두던 선배님 계셨는데 선배님이 어느 날 전화가 와서 그 라이브 카페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한번 놀러 와라. 네. 예, 바람 쐬러 한번 힐링하러 와라. 그래서 갔는데 손님도 이제 별로 없어서 한 2테이블인가 뭐 손님도 없었는데 자꾸 저한테 노래를 하라는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네. 그래서 괜찮아. 여긴 다 괜찮은 사람들이니까 그냥 그 편하게. 가수는 그렇게 해야 너가 네.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어. 그래서 이제 정말 마지못해서 올라가서 키를 막 내려가지고 그 목소리로 그때 기억이 나요. 그 올리비아 뉴튼 존의 네. Let Me Be There이라는 노래를 키를 낮춰가지고 네. Let Me Be There 이러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게 그러면서 몇 달 만에 얼마 만에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는 거였어요, 그게? 그게 거의 한 1년 가까이, 1년 만에. 1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노래를 그렇게 부르게 됐죠, 그 앞에서. 어쨌든 복귀 무대네요. 어쨌든 계기가 된 거니까. 그 그런데요. 무대가. 반응은 어땠어요? 예, 예. 정말 저는 이제 그때 그 기억이 아직도 지금 생생한 이유가
복귀 무대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정말 오래간만에 노래를 불렀는데 그 자리에 기획사 사장님이 계셨던 거예요. 어머나 어머나. 기획사 사장님 계셨는데 그 사장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저 이 목소리 너무 마음에 든다는 거야. 허스키한 목소리요? 어. 나는 이런 목소리를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이런 목소리로 같이 난 일을 해보고 싶다. 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화위복이네요. 그래서 저는 나를 위로하려고 하시는 건가 처음에는 이제 긴가민가 했었죠. 근데 정말로 제 일을 하시고 어떤 노래를 하고 싶은지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 사장님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됐죠. 이야. 그러니까 이게 너는 노래를 해야 하는 운명이야. 이게 진짜. 타고난 것처럼 이게 노래를 해야 될 운명이라는 게 참 타이밍에 맞게끔 네. 내가 그런 상황에서 또 하필 거기 기획사 사장님이 또 허스키를 좋아하는 개인 취향이 있었어. 개인 취향이. 이게 딱 맞아 떨어진 거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은 그 허스키한 목소리를 가지고 이제 트로트를 한다는 게 좀 쉽지가 안 않을 되죠. 텐데. 네. 제가 그 전에 발표했던 노래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 그리고 트로트는 정말 맑은 목소리로 그 막지 않아도 상관없겠지만 꺾고 막 이렇게 하려면 네. 막 바이브레이션 뭐 그런 기교를 넣으려면 허스키한 목소리는 절대 안 돼요. 네. 허스키한 목소리는 막 샤우팅으로 막 지르든가 막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기교를 부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장르를 바꿨어요? 그래서 장르를 제가 락 발라드를 하고 싶습니다.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러면 같이 무슨 어떤 음악을 하고 싶냐 해서 제가 밴드를 만들어서 락 발라드를 하고 싶다. 아하. 그렇게 얘기해서 서정화와 탐탐 밴드가 만들어졌어요. 탐탐 밴드. 네네네. 되게 있어 보이는데? 밴드? 네. 탐나는 도다. 그래서 탐탐 밴드가 만들어져서 같이 이제 그때부터 활동을 하고 음반도 발표하고 그렇게 활동을 시작하게 됐죠. 그래도 함께하는 팀이 있어서 좀 든든하긴 했을 것 같은데 너무 그래도 든든했죠. 그 전에 했던 그 트로트에서 이제 장르를 바꿨잖아요. 그렇죠. 네네. 어쨌든 방향을 바꾸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쉽지는 않았죠.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해오던 게 있었고, 그런데 이제 도움이 됐던 건 제가 이제 가수 데뷔하기 전에 라이브 무대에서 굉장히 많이 공연을 했었어요. 네. 무명 시절에. 네. 그럴 때는 이제 한 장르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해야 됐었기 때문에 발라드도 했었고, 팝도 했었고, 뭐 댄스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를 그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서정화와 탐탐밴드 시절에 어떤 노래를 부르셨는지 네. 너무 궁금한데 혹시 좀 대표곡이 있을까요? 영웅이라는 노래가 영웅? 있고요. 그때 제가 이제 갑상선 암으로 많이 힘들 때였어서 가족에 대한 그런 사랑이 더 느껴졌던 애정이 느껴졌던 그런 거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가사를 같이 작곡가하고 예. 같이 써서 영웅이라는 노래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제기의 발판이 돼준 그런 노래네요. 그렇죠. 영웅. 네네. 저희가 당시 뮤직비디오를 입수했습니다. 뮤직비디오요? 네, 함께 보시죠. 목마른 세상을 살다가 힘이 들어 무슨 영화 같아요. 장면의 시작이. 깊게 패인 이거 뮤직비디오 맞죠? 주름 네. 한가득 뮤직비디오. 진짜 영화 같아요. 환하게 웃는다 동전 하나 내 손에 내밀던 어머니가 미소 짓다 어린 시절 생각이 나누나 눈에 익은 배우들도 출연을 하고요. 오강록 씨 맞죠? 네. 어머니가 아버지 100원만 조금 지나 1000원만 이제 머리 다 컸으니까 조금만 더 주오 부모님 주모님 바닷물 약간 허스키한 게 묻어나긴 한데 네. 그래도 그 서정화 씨 그 목소리는 잃지 않았어요. 이때는 이제 그래도 조금 호전이 됐을 때. 부모님 병들어 노래 그 뒤돌아보니 가사가 굉장히 찡하네요. 내게 준 부를 사랑 때마다 이게 눈물 때문에 눈물이었구나 부모님 주머니 몰래 훔쳐보니 이상 다 먼지만 풀풀 네. 아이고. 또 눈물 눈가가 촉촉해지셨어요.
그때 생각이 나시겠어요. 노래 가사도 참 절절하지만 그죠? 맞아. 예. 또 왜 이러지? 아니 진짜 노래를 뮤직비디오를 함께 영상으로 보면서 이 노래 가사를 되새기니까 네. 저도 같이 이렇게 덩달아 감정이 되면서 우리 부모님을 영웅이라고 지칭을 하는 거잖아요. 네, 정말 그렇죠. 우리 진정한 영웅 하시면서 진짜 많이 우셨을 것 같아요. 그 무대에서 사실은 막 그런 그 주마등 같이 막 그런 일들이 생각나고 하면서 이 가사도 잊어버린 적이 있고 그냥 막 눈물이 나와가지고 노래를 못한 적도 있고 막 그때 생각이 나니까 네. 아, 지금도 네. 촉촉하게 지금 네. 눈물이 고이셨어요. 예. 아니, 그 참 노래도 좋고 특히 또 오광록 씨랑 아는 얼굴들이 나오니까 네, 네. 뭐 영화 한 편 영화 본 것 그러니까. 같아요. 네. 이거는 사실은 원래는 뮤직비디오를 만들려고 그 감독님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미팅을 했는데 이 노래를 들어보시고 가사를 보시던 이거는 그냥 뮤직비디오로만 만드는 건 너무 아깝다. 스토리가 너무 좋다. 그래서 맞아요. 이거를 자기가 그 감독님께서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시나리오가 하나가 있는데 홍시라는 영화예요. 네. 그래서 단편 영화인데 그런 그 영화를 가지고 이 영화를 아예 만들자. 네, 그래서 아니 그러면 그런 제작 비용을 어떻게 그 나머지는 이 여기에서 비용 이거 외에 플러스 알파는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야.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배우들 섭외 다 하시고 이렇게 해서 영화를 만들어서 이거를 편집을 해서 뮤직비디오를 만든 거예요. 네. 정말 너무 감사한 분이시죠. 예, 예. 노래와 가사가 너무 좋아서 이제 영화 단편 영화지만 네, 짧지만 영화로 제작하고 뮤직비디오로 지금 네. 편집이 된 영상을 저희가 본 건데 그러면은 락 발라드 가수로 이제 재기를 하셨잖아요. 네. 성공적으로. 근데 지금은 트로트 가수로 다시 왔다 갔다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네. 되죠? 예? 이제 목소리가 제가 다시 청아하게 돌아온 건가요? 뭐 완전 옛날처럼 100% 돌아오진 않았지만 밴드하고 같이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 목소리가 안 나오는 상태에서 계속 연습을 하니까 목이 쉬었다가 풀어졌다가 쉬었다가 풀어졌다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가 보니까 네, 네. 목소리가 오히려 더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요? 상하는 게 아니고 네, 상하는 게 아니라 와.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득음이 되는 건지 뭔지 네, 목소리가 점점 호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불렀던 노래들을 부르니까 되는 거예요. 와. 네, 그래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작곡가 정희성 선생님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서정아라는 가수한테 곡을 주고 싶었는데 네. 어떤 노래가 있는데 와서 한번 가이드를 한번 불러보자 해서 예, 예. 녹음실에 가서 불렀는데 그 노래가 비비각시. 그러니까 득음의 경지에 오른 다음에 정희성 작곡가에게 연락이 왔고 야 너를 위한 노래다 이게 비비각시였다는 아니 근데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네. 정확한 타임에 다 연락이 오고 무대가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일이 일사천리로 풀리는 그러니까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네, 노력하시니까 딱 되네요. 제가 그때 기회가. 노래를 안 하고 다른 일로 만약에 제가 네. 전향을 했다면 제가 이 자리에도 없을 것이고 노래도 못했을 텐데. 그러면은 그 작곡가분이 비비각 씨 노래를 딱 들려줬을 때 네. 데모 버전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어땠어요? 첫 인상, 느낌에. 예. 저는 딱 불렀을 때 야, 이 노래 내가 부르고 싶다. 욕심이. 욕심이 생겼어요. 네. 그런데 가이드를 하고 나왔더니 이거는 서정아 노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이드를 부르자마자 그 노래를 바로 취입을 하게 됐어요. 바로 네네. 정말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네. 노래가 가수를 잘 찾았네요. 그러니까. 그 선배님들께서 얘기하시는 게 그동안에 서정아가 발표해서 그 활동하는 모습을 쭉 지켜봤는데 이제서야 서정아가 제대로 맞는 옷을 입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비비각 씨. 그 과정은 힘드셨지만 네, 예. 맞아요. 근데 그 비비각 씨가 그 옛날 설화의 주인공이라면서요? 네, 그 신안군 앞에도의 전설이고요. 네. 그 구렁이가 된 왕자를 위해서 공주가 밤낮으로 빌고 저주를 풀어달라고 빌고 빌어서 그 공주가 비비각시라고 별명이 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 비비각시라는 전설이 있고 그 노래를 또 제가 부르게 됐고 하다 보니까 신안에서는 굉장히 정말 너무너무나 뭐 예를 들어 제가 뭐 홍보대사처럼 돼버렸으니까요. 네. 네. 이런 거 보면은 가수가 한 지역을 타겟을 잡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거의 행사 다 불리잖아. 근데 어쨌든 그래서 비비각 씨 가요제가 작년에 이제 열렸는데 네네. 많은 분들이 진짜 한 곡만을 이렇게 부른다는 것 자체가 너무 특이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 곡만 다 그러니까 예선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분들이 다 전부 다 비비각 씨를 부르고 본선에서도 비비각 씨를 불렀는데 네. 초대 가수로
저까지 나와가지고 또 비비각 씨를 같이 또 불렀으니까. 거의 뭐 헌정가요제 같은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서정 어떻게 해요? 헌정가요제. 올해는. 올해는 이제 뭐 네. 코로나 때문에 네. 올해는 못 하고 네. 내년에는 아마 노래비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노래비요? 네네네. 이야. 내년에. 아니 근데 그 노래비라는 거는 예, 예. 네. 뭐 비 내리는 고모령도 그렇고 안동역에서도 그렇고 네. 국민적으로 인기를 끌어도 될까 말까한 그리고 자기 노래비가 있는 가수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아 가문의 영광 정도가 아니고요. 네. 저는 지금 아직도 지금 꿈인지 생신지 꼬집어 보고 이러는데 와. 제가 그 예전에 그 6시 내 고향에 네. 노래 따라 길 따라라는 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전국에 있는 노래비를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소개하고 노래비를 소개하고 노래를 소개하는 코너를 진행을 했어요. 이야. 그래서 제가 꿈을 꿨죠. 야 나는 정말 이 노래비가 내가 가수 생활 그만둘 때까지 노래비를 만들 수 있을까 했는데 꿈이. 결국 생긴 내년에. 거잖아요. 내년에 이제 어. 내년에 생기니까 일찍 왔네요. 이렇게 젊으신데. 그러니까 정말 저도 정말 믿겨지지가 야. 않는데 네. 진짜 가문의 영광이었겠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그 서정아 씨가 예전에 6시 내 고향 출연했다는 얘기를 듣고 자료를 제가 찾아봤는데 네. 너무 오래돼서 오래됐죠. 10년이 넘어 그러니까 13년 뭐 이렇게 찾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네네. 저희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저한테 그 당시에 어떻게 그 하셨는지? 코너 제목 기억나시죠? 노래 노래 따라 길 따라. 그거 네. 네네. 어떻게 뭐 오프닝 리포팅이라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래 따라 길 따라 가수 서정아입니다. 바라보다 검게 타버린 흑산도 아가씨. 네, 오늘은 흑산도 아가씨 노래비를 찾아서 흑산도로 떠나봤는데요. 네.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지 여러분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잘한다. 너무 잘해요. 아니 우리도 노래 연습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 씨? 야. 혹시 다음 주에 이분 제자리에 앉는 거 아니죠? 아 여기가 위태롭습니다 지금. 아니 원래 방송인이 꿈이셨어요, 아니면 가수가 꿈이셨어요? 가수가 꿈이었죠, 당연히. 이제 가수가 꿈이었고 어딜 가든 노래하는 자리가 생기면 저를 이상하게 내세워서 노래를 부르게끔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뭐 가요제도 나가고 뭐 계속 이렇게 노래를 하다가 이제 제가 가수가 됐고 방송인은 이제 하다 보니까 한 가지만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회사에서 막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리포터도 하고 MC도 하고 네, 이렇게 됐는데 저는 철저하게 가수가 네. 먼저 되고 싶은 게 네, 꿈이었죠. 꿈을 찾으셨네요. 그럼요. 예. 그 서정아 씨에게 가수의 꿈을 찾아준 비비각 씨 정말 뭐 헌정비도 생기고 가요제도 생기고 네. 정말 예, 잊지 예. 못할 그 노래인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좀 청해 들어도 될까요? 아유, 그럼요. 네, 예.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이 세상 끝나는 그 끝에서라도 당신을 기다릴게요. 오로지 당신만이 한 번 맺힌 인연은 어찌 쳐버릴까요? 처음 느낀 그대로 내 가슴에 남아있는데 우리 둘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서로 간절히 원한 열망으로 이루어진 거죠. 세상이 우리를
세상 끝나는 그 끝에서라도 당신을 기다릴 테요. 오로지 당신만이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영원히 영원히. 세상이 우리를 갈라놓아도 나 비비각시 되어 이 세상 끝나는 그 끝에서라도 당신을 기다릴 테요. 오로지 당신만이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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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그 노래가 그 심금을 울리는 그 그게 있어요. 아, 그런 게 있어요?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뭐가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는요 들으셨어요? 정말 이 노래 들을 때마다 가슴 뭔가 이렇게 칭하게 오는 게 있는데 네. 이런 날은 좀 따라 부르고 싶은데 따라 부르면 여러분들 감흥이 깨질까봐 제가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 이 여운을 갖고 오늘은 이번에는 유선희 수어 통역사님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얼굴 이렇게 뵈면 많은 분들이 대구 경북민들, 맞아요. 특히 대구 시민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활약이 정말 크셨는데 브리핑에 일주일에 몇 번 아까 참여를 하셨다고 하셨죠? 일주일에 3번, 많을 때는 4번까지도 제가 브리핑장에 거의 갔었어요. 매일 출연을 하셨어요. 네네. 사실 저도 그 상황 때 특보를 매일 했는데 그 친구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매일 뵈가지고. 네. 지나다 가시면은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지 않으세요? 이제 코로나19 브리핑이 한창 있을 때가 이제 2월 말부터 4월 저희가 저희 중후반까지 브리핑을 했었는데요. 네. 그때 한참 할 때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찾아보시다 보니까 네. 얼굴이 좀 낯이 익으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 옆에 이제 시장이 있는데 이제 제가 외근 나간다고 이렇게 바삐 이렇게 막 나가다가 보니 갑자기 뒤에서 잘 보고 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시장 상인께서 저보고 잘 보고 있다고 네. 화이팅 하시라고 이렇게 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또 부끄러워서 얼른 뛰어가고 그랬었어요. 힘이 되시죠 그런 경우가.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봐주고 계시다고 하면서 이제 저는 이제 수어 통역사 자체가 이렇게 전면에 나온 적이 그만큼 이제 예전에 없었다 보니 그렇죠. 이제 저희가 나오면서 청각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복지나 이런 거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네. 또 감사하게 또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모든 대구 시민들이 힘들었지만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상황도 워낙 안 좋은 데다가 네. 그 브리핑이 생방송이잖아요. 네, 혹시나 또 맞습니다. 실수를 하면 어떡하나 이런 네. 걱정도 되실 것 같고. 내용도 시시각각 바뀌고. 예. 네네. 어땠어요? 일단은 저희가 원고가 없었어요. 이제 사전에 워낙 이렇게 시간별로 상황이 다변하는 그런 시기였고, 그리고 사전에 저희가 그런 정보를 줘서 우리가 원고를 읽어보고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저희가 있었던 기사들 찾아보면서 오늘은 이런 내용이 나올까 하면서 찾아보고 공부를 하고 저희가 그렇게 올라가곤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전문 용어도 워낙 많았고요. 네. 새로 우리가 알게 된 단어들도 있고 하다 보니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표현할까라는 고민도 하고 저희 이제 통역사끼리도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청각 장애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할 수 있을까 네. 고민도 많이 하고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 그 생방송이라는 게 방송을 오래 한 사람들도 막 당황하는데 분명히 그 실수나 또 진땀 나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있었죠. 그렇죠. 네. 표정에서 확 묻어나요. 너무 많았어요. 사실 원곡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1단위, 10단위, 100단위까지는 그래도 듣고 표현하는 게 조금 쉬운데 1000단위가 넘어가면 예를 들어 뭐 4,676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경우에 네. 정말 정신 차리고 집중해야지 이게 들리잖아요. 근데 순간 살짝 놓는 순간에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특히 네. 끝자리. 4,767 중에 7이 안 들린 거예요. 60까지밖에 못 들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뭐 4,670여 명 이렇게 다행이다. 표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이번에 뭐 사이토카인 폭풍 뭐 네. 이런 단어도 있었고 백신 개발할 때 어떤 뭐 이렇게 어려운 말들 많잖아요. 전문용어들 네. 질문을 하시는데 전문 용어를 다 질문하시고 대답도 전문 용어로 하시다 보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해 저희가 사전 지식이 없으면 네. 사실 표현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하고 간다 하더라도 갑자기 나오는 그런 질문은 저희가 순간 멈칫하는 거죠. 이제 어떻게 표현하지 하면서 이제 네, 또 적절한 표현 찾아서 저희가 빠르게 또 표현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야. 이게 지금 여기서 들어도 사이토카인 이러니까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롭게 신조어들이 나오고 이러면 진짜 당황하실 것 같은데 이번에 뭐 코로나19라든지 또 확진자, 뭐 사회적 거리두기, 네. 코로나 이런 것들이 다 새로운 그 말이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수어로 정하나요? 일단 처음에 코로나19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생소했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다 생소했고 네. 청각 장애인들도 이게 뭐야? 하고 찾아보시는 거죠. 찾아보시다가 이제 브리핑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단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수어가 필요하겠다. 일단은 청각 장애인들한테 다 물어봤었어요. 아. 누구는 뭐 이렇게 쓴다, 누구는 이렇게 썼다, 누구는 이렇게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를 아하. 선정을 해서 저 이제 대구시 브리핑에서는 통역사들끼리는 맞추었어요. 아. 그런데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는 국립국어원에서 이제 새 수어 모임이라는 어떤 네. 모임을 만들어서 예. 실제로 지금 많이 사용되는 자가격리, 뭐 비말, 감염 아. 이런 단어들에 대한 적절한 수어 표현을 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우리 표준어 발표하듯이 네, 네. 통일을 시켜준 네네네 거. 그렇게 해서 발표를 하고 이제 그 수어를 저희가 차용을 해서 또 사용을 하고 했었어요. 예. 초기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이제 수어 통역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음. 약간 이제 뭐 항의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처음에 이제 통역사들이 마스크를 하지 않고 브리핑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어요. 수어 통역사 왜 마스크 안 하냐? 감염될 수도 있고 또 네. 본인이 감염의 감염자실.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 왜 하지 않느냐라는 댓글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일단 청각 장애인들에게 의사소통을 전달하는 이제 수어 자체는 손의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손의 움직임보다 더 중요한 사실 얼굴 표정이거든요. 아, 표정이요? 입 모양, 아. 얼굴 표정으로 전달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억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억양. 억양, 뉘앙스. 그러면 입 모양도 네. 뭔가 통일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예, 맞아요. 예를 들어 뭐 있다 할 때는 이런 게 있고 없다 할 때 뭐 표정이라든지 그런 표정들이 다 있는데 그걸 가릴 수 없죠, 마스크로. 네, 그거를 가리게 되면은 저희가 브리핑을 하는 이유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제대로 된 전달이 안 전달이 안 되는 되니까. 거니까. 네. 그래서 수어 통역사들끼리는 우리가 조금 위험하더라도 네. 그래도 정보 전달을 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자 해서 마스크를 하지 않고 그렇게 통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 다들 예민할 때니까 그런 항의가 있는 건 이해한다. 저도 사실 수어 통역사분들께서 더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어서 그렇죠. 오히려 네. 더 불안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은 기자분들이 이제 코로나 현장을 많이 찾아다니시잖아요. 그래서 많이 찾아다니시다가 또 브리핑장에도 오시고 예. 또 그때 당시에 우리 청도 대남병원에 가셨다가 네. 또 오시고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 다들 하고 계시긴 하지만 혹시나 내가 안 하고 있다가 감염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은 많았고 저보다는 오히려 가족들이 더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집에 자녀가 또 네, 있잖아요. 제가 딸이 셋이 있거든요. 예. 네, 딸이 셋이 있는데 저희 이제 딸도 아직 어린 아이들이고 또 저희는 또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다 보니까 네. 또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도 네. 있고 해서 가족들이 솔직히 얘기하면 꼭 내가 가야 되냐 아. 다른 사람이 혹시 대신 네. 해줄 수 없을까라는 거를 얘기를 했었어요. 하지만 저희 대구 지역에 이제 수어 통역사가 사실 많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브리핑장에도 저희가 통역사 4명이 배치했지만 다들 이제 다른 통역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병행하다 보니 이제 통역을 이제 누군가는 그래도 또 맡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가족들 설득시켰죠. 그래서 네. 제가 예. 그래도 내가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다. 네.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니 이거는 좀 이해해 주셨으면 네. 좋겠다 하고 말씀. 아이들도 네. 나중에 다 이해를 하던가요? 아이들은 지금은 이제 자랑스러워해요. 엄마가 아하.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너무 이제 마음 깊이 이해를 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그래서- 기간 동안 건강은 괜찮으셨어요? 네, 저는 네, 건강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감기도 안 걸리고요. 예. 네, 건강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열심히 또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저희 시부모님이 지시해 주지 않으시면 사실 어려운 네. 일이거든요. 네. 특히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희 세 딸을 너무 또 잘 돌봐주시고 네. 오히려 엄마인 저보다 더 간식도 잘 챙겨주시고 그러셨군요. 네,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열혈 워킹맘으로 일할 수 있는 원천인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우리 수호 통역사분들이 청각 장애인과 세상을 연결시켜주 그런 역할을 하시잖아요. 네네. 그럼 우리는 뭐 최근에 그 코로나 브리핑 때문에 자주 봤지만 그 외에도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저희 의사소통이 필요한 곳은 너무 다양하잖아요. 네. 뭐 정말 작게는 휴대폰이 고장나서 수리를 하러 갈 때 그렇죠. 집에 갑자기 도시가스가 안 돼요. 뭐 전기가 안 돼요. 인터넷이 안 돼요. 네. 이런 거 아, 그러네요. 우리는 기사를 그냥 간단하게 불러서 그렇죠. 와서 수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청각 장애인들은 그런 사소한 의사소통에서부터 아. 통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아. 정말 사소한 일부터 시작해서 저 더 크게는 법률적인 부분, 예를 들어 사기를 당했어요. 네. 내가 돈을 빌려 돈을 못 받았어. 아니면은 뭐 인터넷 사기나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뭐 중고거래 사기 이런 것들도 네. 있고 또 나쁜 일이긴 하지만 뭐 피의자인 경우도 있고요. 네, 워낙 다양한 곳에서 저희가 통역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정말 사소한 문제부터 네. 정말 중요한 문제, 법률 문제, 뭐 경찰, 뭐 법원, 모든 거네요. 네, 네. 우리가 생활할 때 말이 있어야 되는 곳은 어디든지 저희가 네. 통역이 필요하다고 예. 생각하시면 됩니다. 활동하시는 모습을 저희가 영상으로 좀 준비를 했거든요. 네.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0년 3월 25일 수요일 코로나19 대응 관련 대구광역시 네, 저건 이제 3월 재난안전대책본부 달에 정례 있었던 브리핑을 그런 시작하겠습니다. 상황들이었던 것 주요 같아요.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3월 저 24일 당시에는 워낙 기준 누적된 추가 확진자 확진되어진 숫자도 31 많고 명에 해서 대한 하루하루 네, 늘었잖아요. 네, 엄청나게 예. 한 늘었었어요. 외신은 아, 여기 이제 초창기였던 것 같아요. 2월 말, 3월 초 가장 때였는데 심각할 때였죠. 네, 제일 심각할 때 그때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버티고 있다. 대구는 항상 이렇게 약간 검정색 옷을 입으시는 네, 것 같아요. 네. 일단 저희 손이 하얗잖아요. 네. 이게 잘 비치면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바탕을 검게 하는 그런 거죠. 뜻이 있었군요. 네. 자, 여기는 어딘가요? 제가 일을 하는 사무실입니다. 저희 이제 수화통역 센터가 있는 곳이고요. 예. 네. 이제 영상 통화 하시나요? 네네네 청각 장애인 분이 병원에 이제 검진을 하시러 가셔야 되는데 이제 뭐 날짜라든지 뭐 방문 몇 시까지 하시는지 뭐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이런 것도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이제 전달을 해드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병원에 직접 전화를 하시는 네네. 거예요? 전화해서 이분이 청각 네, 장애인이셔서 이제 제가 대신 뭐 어느 시까지 일을 하시는지 그 검사를 하시려면 몇 시까지 도착을 예약을 하셔야 대신 되는지 몇 네네 그런 또 거. 이러고 보면 영상 통화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네요. 이야. 정말 청각 장애인 분들한테는요 스마트폰이 혁명과 같은 네. 그런 거예요. 혁명. 네. 이전에는 이제 문자로만 주고 받아야 되는데 이게 문자가 사실 그 능숙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제 수어로 전달되는 게 가장 정확한데 영상 통화가 있으니까 이제는 그런 정보 전달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네. 우리에게는 정말 뭐 이게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닌 게 네. 저분들에게는 도움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을 드리잖아요. 네. 하루에 업무량이 그러면 많을 때는 정말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날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예. 이제 뭐 저렇게 간단한 전화 업무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에 수십 건도 사실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뭐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간다. 뭐 내시경 하는데 시간 엄청 걸리잖아요. 네. 그런 때는 저희가 자리를 비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네. 하는 동안은 사실 통역은 필요 없지만 하다가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을지 모르고 예. 또 뭐 야간에 뭐 응급실에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또 사고라는 게 교통사고도 있고 네. 뭐 어떤 사고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고가 저희가 근무하는 9시부터 6시 사이에만 일어나라는 법은 없다 네. 보니 이제 저희 통역센터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밤에도 이제 핸드폰을 쥐고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시군요. 어느 때에 갑작스럽게 연락이 와서 내가 필요한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네. 예, 밤이든 낮이든 저희 뭐 새벽에도 저 경찰서도 가보고 했거든요. 24시간 대기 조라고 봐야 되겠어요. 네, 그런데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고생이 많으시다. 네, 수호 통역사들의 사실 처우는 그만큼 좋지는 않나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시간의 근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사명감이죠. 다들 저희 센터 직원들 모두 다 사명감으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수어를 그 전공이 분야가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따로 배우신 건지 사실 저는 그게 참 궁금했어요. 일단 저는 대학 다닐 때 수어 동아리를 통해서 수어를 배웠고요. 동아리에 참여를 해서 수어를 배우기 시작하다가 네. 네, 이 길로 이렇게 쭉 오게 됐습니다. 원래 이제 이런 분야 뭐 사회복지 쪽으로 좀 진로를 희망을 하셨던 거예요? 수능 치고 나서 왜 학과 소개하는 팜플렛들을 네. 많이 주시거든요. 네. 읽어보는데 저는 이제 뭐 선생님 같은 걸 굉장히 해보고 싶었어요. 아동 뭐 그리고 청소년들과 관련된 일을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우연히 이제 팜플렛을 보다가 사회복지학과인데 거기 안에는 아동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노인도 있고 뭐 네. 너무 많은 네. 분야 뭐 많은 사람들에 관련된 일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배워보면 좋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사회복지학과를 갔는데 네. 우연히 간 동아리가 수어 동아리였고 또 제가 이제 전공이 사회복지다 보니까 이제 수어를 배우면서 청각장애인에 대한 어떤 복지나 그런 서비스들이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겠다라는 예. 생각이 들었었어요. 예. 이분도 청각장애인을 위한 일을 하라고 하늘에서도 내려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드는데 그럼 저도 이제 수어 한번 배워볼까 해가지고 조금 해봤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맞아요. 일반인들은 못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근데 이게 수어가 세계 공용어가 아니라면서요. 네, 세계 공용어가 아니에요. 아이고. 나라마다 다 달라요? 나라마다 다 다르고요. 언어라는 게 사실 문화의 그 지역의 문화에 따라서 발생이 되잖아요. 자연히 수어도 언어다 보니까 미국은 미국 문화에 따라서 미국 수어, 한국은 또 한국 문화에 따라서 한국 수어가 이렇게 생기는 그럼 거죠. 수어로 몇 개 국어 해?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청각장애인들끼리는 그런 얘기가 아마 있을 거예요. 네. 저희 같은 이제 통역사들은 네. 사실 한국 수어를 배우기도 너무 버거워요. 이거를 하고 또 다른 수어를 배우는 도전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 하지만 좀 많이 어렵고 예. 청각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 본인의 언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음성 언어인 한국어를 쓰다가 네. 영어를 이렇게 들어서 아는 것처럼 그분들도 한국 수어를 사용하다가 미국 수어를 보면 저희보다 이해가 더 빨라요. 그래서 그러시군요. 청각 장애인이신데 이제 국제 수어 같은 걸 배우셔서 국제 수어 통역을 해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계세요. 예. 그러면 혹시 네. 그 우리 한국말 아니 한국 수어 중에서 네. 이 사투리 수어도 다른가요? 사투리가 굉장히 있습니다. 많습니다.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 사투리가 좀 많은 편이에요. 네. 그렇죠.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대구가 음성 언어 사투리가 좀 심하잖아요. 근데 수어도 사투리가 대구가 좀 신기하다. 상당히 많은 축에 속해요. 예를 들어 운동장이라는 수어가 표준어로는 운동장 이렇게 네. 쓰거든요. 네. 근데 대구는 그냥 운동장 이렇게 써요. 쉽네. 네. 또 초등학교도 초등학교 이렇게 표준어라고 하면 네. 대구는 그냥 초등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써요. 굉장히 동작이- 심플한데요? 네, 동작이 달라요. 근데 아침마당에 나오셨으니까 네. 아침마당 수어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아침마당? 아침이란 수어는 일단 산에서 해가 떠오르는 동작이에요. 아침 네. 이렇게 이렇게. 해가 아침. 떠올라요? 네, 네. 해가 아침. 떠오르는 거예요. 해가 네. 아침이고요. 마당은 넓다. 넓다. 어떤 장소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곳. 그래서 아침 네. 마당 아유, 이렇게 쓰시면 돼요. 마당. 네. 어려워. 아침 마당. 혹시 남편도 수어를 하시는지 남편을 싸울리서 자기야 아침에 마당에서 한번 할까? 한 판 할까? 이거 뭐 부부싸움도 수어로 한다고 이런 거 아니시죠? 저희 신랑을 제가 일하면서 만나서 네. 신랑도 수어를 조금 할 줄 알아요. 조금. 이렇게 간단한 거 아주 기본적인 거 조금 할 줄 아는데 이제 뭐 싸움을 할 수 있는 정도는 안 되고요. 아이고. 그냥 간단히 이제 둘이 몰래
뭐 예를 들어 뭐 2층에 가서 네. 뭐 먹을래 뭐 이런 정도 네. 그런 정도 간단하게 아무도 모르게 둘이서 한다든지 네. 연애할 때는 저희가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제가 집에 갈 때 네. 바깥에서 남들은 말로 할 때 저희는 이제 수어로? 잘가 뭐 잘 가. 한다든지 네 그렇게 인사를 하는 남편한테 하고 싶은 말 있을 때 그냥 수어로 막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 화내겠죠. 그러니까 온 가족이 수어가 이제 일상생활에 좀 묻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유선희 씨 가족은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수어 통역사 활동을 하면서 내가 참 이런 일을 선택하길 잘했구나. 정말 뿌듯한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였어요? 사실 의사소통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사소한 부분부터 정말 큰 문제를 해결하는 것까지 다양하게 존재를 해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제가 병원에 가서 검진하는 걸 도와드렸을 뿐인데 네. 너무 고맙다고 덕분에 검진 잘 받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부터 또 큰 문제, 예를 들어 어떤 사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문제가 잘 해결이 돼서 보상까지 받았다. 그런 일이 있어서 또 고맙다라고 얘기해 주시거나 그런 어떤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는 과정들을 보는 것 자체가 저한테 참 보람인 것 같아요. 네. 이분들의 생활의 질이 그래도 통역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조금은 더 나아지는 모습들이잖아요. 그런 네. 모습들을 볼 때 참 보람되는 것 같아요. 참 그 보람이 이 일을 계속하게 하는 또 원동력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예, 또 한 분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과 이주 여성들에게 목소리로 꿈을 꾸게 하는 분입니다. 주석기 대표님과 얘기를 나눠볼게요. 재작년에 회사를 설립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회사인지 좀 소개부터 해주세요. 이름은 상상이라고 하고 지금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모토가 모두가 아름다운 세상의 주인공이라는 타이틀을 걸었습니다. 네. 제가 함께 일하고 있는, 같이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소위 이제 뭐 사회적, 경제적 약자로 이렇게 이제 수혜자, 그러니까 모든 이 시혜를 받는 사람 입장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그런 역할에서 벗어나서 본인들이 자기 인생에서 한 번쯤은 주인공으로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고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타이틀을 걸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할머니들은 할머니들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뭐 그런 느낌, 네. 감성이 있고 결혼 이주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 결혼 나이보다는 조금 어리기 때문에 어린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살면서 말을 이렇게 좀 공부를 배우고 네. 좀 더 새롭고 나은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을 늘 했었는데 그게 이제 회사가 만들어지면서 네. 그 친구들이 와서 직접 아이들 앞에서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그렇군요. 일을 하고 있죠. 예. 그러면은 영화 그 칠곡 가신의 그 주인공으로 우리 활동하시던 시인 할머니들도 그 회사에서 이제 나오신 건가요? 아, 그건 아니고,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그 전부터 제가 강사 일을 하면서 네. 이제 만났던 할머니들이고, 요 일은 이제 인형극이나 공연 쪽에 하고 있는 일들이죠. 네. 칠곡 가신의 그 영화 한 장면 네. 보여줬을 때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나요. 할머니 세 분인가 네 분 줄 서서 이제 글자 배운 거 확인하려고 생닭 뭐 이런 거 읽는 모습이 그렇게 참 세상에서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그 모습도 눈에 선한데 근데 그 어르신들에게 이 글자를 가르쳐 주시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동화 구연의 연극까지 이런 것까지 다 하신다고 하는데 어른들이 그렇게 좀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이제 고마해라 마했다 아이가 이런 얘기는 안 하시는가요? 사실은 처음에 저도 어른들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 인지해가 뭐 할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처음에 제일 먼저 하셔요. 만날 때마다 뭐 할라고 막 이제 가만 그만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한 번, 두 번 본인의 이야기를 쓰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내가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 네. 이렇게 되면서부터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더 새롭게 뭔가를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도전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네. 그 역할을 제가 중간에서 작지만 도와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죠. 그러면은 그 동화 구연이나 인형극을 어르신들께 또 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네네네네네. 거잖아요. 그럼 실제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 어른들이 저랑 같이 하신 지가 횟수로 이제 6년 이상 되셨어요. 6년 이상 되셨는데 공연을 가서 아이들하고 현장에 만나서 아이들이 막 할아버지 할머니 너무 재밌어요. 좋아요. 이 말 한마디에 지금까지 버티고 계시는 거고 야. 더 찾아갈 수 있는 데가 없을까. 그리고 이제 새로운 극이 만들어지면 밤새 그걸 고민을 하시고 이게 소품들이나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길거리 가면서
예사로 보시지 않아요. 이런 컵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만들어 오시고 하자 그러시고 야. 그럴 때는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창의롭고 재밌게 하시고 더 적극적이시네요. 네, 그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버 문화 페스티벌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실버 인형극 팀이 네. 대구 경북에서 1등을 해서 이야. 서울까지 진출하는 예. 대단하시다, 진짜. 어른들께서 이제 내가 이 정도다 가시면 다 자랑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래 했는데 우리가 이 정도인데 막 내가 이 이러면서. 정도다. 네, 그렇죠. 그러잖아요. 어깨가 이만큼. 근데 저는 사실 할머니 우리 어르신들에게 뭐 한글을 가르치는 거야 가나다라 뭐 이렇게 좀 어렵지 않게 가르치는데 우리 어르신들에게 동화구연이라든지 뭐 인형글 가르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실력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네. 어떻게 배우셨어요? 아 제가 네. 제가 처음 동화구연을 배웠던 게 한 15, 16년 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아까 우리 비비각 씨 부르셨던 네. 서정아님께서도 에피소드가 있었지만 저도 한때 말을 못했었거든요. 네. 목소리가 입만 뻥긋뻥긋거리고 말이 안 나왔었거든요. 그때. 원인이 있었나요? 성대 결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 막 이랬더니 수술을 하든지. 네. 근데 수술을 하려고 하면은 그때는 대구 경북권에서는 수술을 할 수 있는 곳이 없다. 서울을 가야 된다. 네. 다른 방법이 없느냐고 네. 물었더니 그때 의사 선생님이 호흡법이나 발성법을 배워야 된다. 근데 그건 역시 이 지역에서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배우기가. 그래서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겠느냐 이런데 솔직히 이제 막 생활을 시작하던 그때였기 때문에 경비도 생각을 해야 되고 수술을 하는 것도 그렇고 한 달 네. 동안 말을 못하고 수술을 해도 재발이 된다 그러고 너무 고민이 많이 그래서 됐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전단지를 한 장 우연히 운명처럼 제 눈에 띄었던 동화구연이라는 게 아하. 눈에 띄었었거든요. 예. 그 옆에 동화구연 설명을 하는데 호흡, 발성법, 연기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네. 배우고 또 이제 그 목소리를 잃기 전에는 나름 목소리가 또 예쁘다는 생각을 또 했었었고 그런 일을 하고 싶었던 네. 또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더 네. 관심이 갔던 것 같아요. 그럼 목소리를 찾으려고 시작한 일인데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 쭉 일이 이어지게 된 맞아요. 일이네요. 네네네. 적성에 맞았어요 그러면? 너무 재밌었어요. 아하. 너무 재밌었고 처음에 이제 말을 못한다고 갔는데 내 목소리가 이제 뭐 여러 교육 중에서 선생님께서 잘한다 이 말씀을 그 이제 뭐 해설 이런 부분 들어갈 때 다른 사람들보다 잘한다 이 칭찬 한마디가 내가 할 수 있네. 말하는 네. 직업을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해볼까? 나 잘하는구나 이런 계기가 돼서 그때부터 조금 더 열심히 했었고 네. 그 과정을 그치고 정말 열심히 목소리도 찾고 네. 내 일도 적성 찾고. 일도 찾고 네. 꿈도 이루시고 근데 동화구연을 배우시고 바로 이렇게 뭐 승승장구하신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한 1년 정도 교육을 받고 뭐 대회도 나가서 상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 배웠는 거를 좀 써먹어 보고 싶은데 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린이집, 유치원 연락처 전화를 다 했어요, 제가. 안녕하세요. 제가 동화구연을 이번에 배웠는데 네. 아이들한테 한번 들려주고 싶은데 기회를 돈은 안 주셔도 상관없다고. 예, 저희는 한 필요 번만 기회를. 없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한 두 군데 원장님께서 한번 와보시라고 네.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의 네. 주석기 선생님이 맞습니다. 있는 건데요. 동화구연을 저희가 좀 직접 보고 싶은데 네. 어떤 동화구연을 해주시겠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제가 소개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꽃을 피운 주전자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주전자가 꽃을 피우는지 너무너무 궁금하죠? 네. 우리 함께 들어볼까요? 네. 어우 심심해. 누가 나랑 좀 놀아주면 좋겠는데. 그때 노랑나비 한 마리가 날아갔어요. 와. 주전자네? 주전자야 반가워. 오, 노랑나비야. 나랑 같이 놀자. 그래? 그럼 내가 가까이 가볼까? 우와 우리 주전자 너무 귀엽게 생겼는걸? 아니야. 내 모습이 찌그러졌다고 친구들이 전부 다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그렇지 않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너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날 테니까. 그럼 나 다음에 또 올게. 안녕. 오, 나비야! 꼭 다시 와야 돼.
저기 봐. 찌그러진 주전자인가? 우리 가서 재밌게 한번 놀아볼까? 이야, 말도 한번 참아야겠다. 아프겠다. 아, 찌그러져서 그런지 별로 재미도 없다. 굴러가지도 않고. 가자, 딴 데 가서 놀자. 내가 찌그러졌다고 친구들이 같이 놀아주지도 않고. 어떡하지? 우와, 저기 예쁜 주전자가 있네. 내가 가서 같이 놀아야지. 이야. 우와, 내일 다시 오면 예쁜 꽃이 펴 있을지도 몰라. 간지러워. 간지러워. 무슨 일이지? 따가워. 잠깐만. 무슨 일이야? 와. 무슨 일이지? 주전자야, 안녕. 우와, 노랑나비야, 또 왔구나. 주전자야, 너에게 예쁜 새싹이 피어나는 거? 나한테? 어디? 우와, 진짜네. 어제 간질간질했던 게 새싹이 나려고 그랬구나. 주전자야, 너도 이제 꽃을 피우는 소중한 주전자가 되었단다. 내가? 나는 그냥 찌그러져 있었는데? 아니야, 너는 새로운 생명을 피울 수 있는 소중하단다. 세상 어떤 것도 함부로 할 수는 없어. 너는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해. 우와, 내가 새싹을 피우다니. 다음에는 예쁜 꽃도 피워야지. 우와, 너무 행복해. 저랑 같이 사는 분도 저한테 얘기했더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다가 전화 오면 여보세요 하거든요. 선생님도 좀 전에 이야기할 때랑 동화 구연할 때랑 목소리가 그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교육의 힘일까요? 왜냐면 아이들 앞에 가서 이야기를 들려줄 때 애들이 이렇게 표정이 막 바뀌는 게 느껴지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모든 신경세포가 막 살아나는 것 같아요. 이야. 그러면 지금은 사실 좀 긴장을 해서 그런데 아이들 앞에 가면 거의 내가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나라고 느껴질 만큼 제 스스로도 이렇게 그렇게 느껴질 때가 일인 있죠. 다역이시네요. 목소리도. 이 인형극을 한국말도 서툰 우리 이주 여성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걸 가르칠 생각을 하셨어요? 이주 여성들이 사실 이게 발음이라던가 네. 이런 게 굉장히 서툴러서 발음 교육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네. 지금은 본인들도 교육을 받아서 내가 이제 아이들 앞에서 박수를 받았던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 친구들도 더 잘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연습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 대사에 나오는 리딩도 읽고 거기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걸 계속 고민을 하고 지금은 스스로 네. 혼자서 한국 사람들한테 강의를 할 정도로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칠곡군 우리 할머니들에 이어서 이제 결혼 이주 여성분들의 인생을 또 한번 바꿔놓으셨어요. 제가 제일 경험했던 것 중에 너무 소중했던 경험이 이 친구들이 이제 하면서 제가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하고 이렇게까지 잘 지낼 줄 몰랐어요. 그리고 내가 꿈이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는데 지금 나는 아이들한테 선생님 소리를 듣고 있어서 나는 또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됐다. 네. 이 말을 할 때는 이게 뭐 돈을 벌고 못 벌고를 떠나서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작지만 중요한 일을 하는구나. 네. 저 친구들한테 좀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석희 대표님과 또 서정아 씨 두 분의 공통점이 목소리를 잃었다가 네. 새로운 전환점을 찾으신 것 같아요. 예, 서정아 씨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저는 이제 다시 인생을 다시 태어나서 다시 산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약간 히트곡을 내야 되겠다. 좀 욕심을 가지고 노래를 했다면 지금은 정말 그 주어진 삶이 너무 좋은 거예요. 노래를 네. 할 수 있으면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행복한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니까 그게 또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주 대표님도 뭐 동화구연이 새로운 길을 열어줬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는데 이
시각 장애인들한테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는 낭독 서비스를 네. 기회가 되면은 꼭 해보고 싶다 이런 의미 있겠네요.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서정원 씨도 또 다른 도전을 하고 계시다 그러는데 노래를 직접 이제 만드신다고요? 네. 가사를. 네네 예. 이제 작사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전국에 공연을 다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쁜 곳이 이렇게 많았나 이제 이거를 또 그냥 제가 덮어두기에는 너무 그래서 이거를 작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때그때마다 가사를 적어놨다가 요즘에는 이제 또 곡도 만들고 이야.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노래비 또 만들어질지 몰라요. 예. 가요제라. 네,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방송하면서 왜 내가 진작에 수어를 좀 안 배웠을까? 아. 그랬다면 요 네 사람 이렇게 앉아 진행을 하면서 저는 이쪽에서 수어로 열심히 이 방송을 전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 정도 하려면 얼마나 배워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화 정도까지 하려면 저희가 이제 기초 뭐 중급까지는 배워야 일단 기본적인 단어들을 익힐 수 있거든요. 그러면 중급까지 배우려면 저희가 그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뭐 수어로 진행까지 하시려면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실 것 같아요. 예. 조금 이해력이 빠른 아이라고 해도 그렇죠. 아무래도 언어다 보니까 저희가 영어 12년 배워도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언어다 보니 조금 더 이제 익히는 속도는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한 1, 2년 정도는 해야 이제 좀 원활한 소통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꾸준히 해보실 생각은 도전. 아침마다. 네. 아침마다.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네. 아침마당은 저희가 배웠고요. 사랑해 주세요. 네. 예, 이것도 좀 가르쳐 네. 주시겠어요? 일단 아침마다 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많이가 네. 어떻다고요? 많이. 많이 숫자를 꼽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490. 많이 사랑해 주세요. 주세요인가요 이게? 요게 부탁한다라는 의미예요. 꼭 해야 되겠네요. 네. 해주세요. 예. 해주세요. 목소리로 세상을 밝게 해주는 세 분의 활동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람의 목소리는 어떤 악기보다 다양한 소리를 내는 신의 선물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 세 분과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 악기를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연주하고 있나 이렇게 좀 고민을 하게 되네요. 네. 그리고 간혹 자신의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든다는 분들도 계신데요. 어떤 목소리든 밝고 또 네. 예의 바르게 사용하면 듣는 사람의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오늘 하루만큼은 밝은 목소리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침마당 대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